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시장은 전날 또 미국 시장의 큰 하락에 충격을 받으면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코스닥 시장도 개파락을 시작하면서 살짝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급하게 또 이제 장대 연봉으로 또 죽은 하루였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하락들이 나왔고요. 대략 한 2,300개 정도의 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채 100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시장이었다고 보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차트 모양은 훨씬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자, 지금 구간은 우리 시장이 작년에 이렇게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을 당시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좀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 중요한 저점 라인인 이 1985 라인 정도를 돌파를 한 자리예요.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이 1985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다라고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또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시장은 그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예, 자, 요 자리. 자, 코스피 시장은 추세 하락하던 이 하락 추세의 기나긴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한 이후 이렇게 추세 우상향 하다가 이 하락 추세선에 또 이 중요한 저점 라인을 돌파를 했던 자리에 겹치는 곳에 정확하게 지금 종가가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공포의 끝자락이 다 왔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한 자리라고도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 악재가 반영될 만한 그런 이 충격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이따 이제 업종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굉장히 과도한 부분이긴 해요. 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과하게 빠졌거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정말 끝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던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또 많이 하락하면 많이 또 반등을 줍니다. 예, 이게 이제 주가의 뭐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많이 올라가면 또 빠르게 떨어지고 빠르게 떨어지면 또 반등도 센 겁니다. 예, 이거는 뭐 기본적인 이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급락을 준 케이스거든요. 자, 이렇단 얘기는 어느 순간 이 투심이 조금 매수세 쪽으로 쏠리기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이 반등의 타이밍을 사실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은 이런 위치에 와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이 라인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하락을 주고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돌파가 나왔던 이 저점 라인, 깨진 저점 라인, 이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한 이후 여기서 제가 박스를 돌면 좋다라고 말했던 그 구간에서 박스를 돌다가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해서 얘도 이제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 갔죠.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상승 추세였긴 했어요. 근데 이번 시장 충격에서 코스닥이 외려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선방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이런 지지받는 라인 돌파 이후에 이런 저점 라인을 살짝 이탈은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리바운드를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 관련해서 이 업종 섹터 차트를 좀 돌려보면 사실 대부분의 업종 차트들은 이렇게 조금 우상향 하다가 다 이 저점들을 이탈을 하고 이 바닥으로 다 꼬꾸라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업종 섹터 관련된 차트들을 한번 돌려보세요.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 업종 섹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추세 우상향으로 돌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그 업종 섹터는 전기전자 업종 섹터고요. 자, 이 업종 차트가 이 전기전자 업종 차트입니다.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친 이후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했죠. 갭으로. 갭으로 돌파를 한 이후 시장을 이렇게 견인한 1등 공신이 바로 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이 전기전자 업종. 그랬던 애가 이렇게 N자형으로 상승 파동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또 돌파가 나오고 또 지지가 나오는 이런 상승 이 우상향 추세의 이 상승 패턴으로 가면 좋은데 전조 증상이 나온 게 쌍봉이거든요. 쌍봉. 이 자리에서 이제 쌍봉이 이렇게 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고점 라인을 완전히 돌파를 해주고 이렇게 지지가 나와야 이게 한 번 더 이제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나오는데 여기를 돌파를 완벽하게 이쁘게 못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차트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외적인 이제 악재가 나왔잖아요. 중국발로 이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쌍봉을 만들고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현재 구간은 이렇게 기나긴 아래 구간에서의 횡보 기간을 돌파를 했던 이 전고점, 돌파된 전고점 라인까지 왔어요, 얘가. 자, 이런 구간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차트 또한 121선 추세선을 우상향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121선 딱 이 조정 자리까지 왔죠. 61선은 여기서 한번 지지 반등이 나왔고 여기는 첫 자리는 아니었어요.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갔다 하면 좋았겠죠. 그렇지만 여기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121선과 돌파된 전고점 라인은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강하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차트를 보면 이런 차트이고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보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이 코스닥 시장을 또 선도했던 업종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자, 이게 반도체 업종 차트입니다. 자, 반도체 업종 차트 또한 아래 구간에서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나긴 이 횡보 기간을 거친 이후 얘가 여기서 돌파가 나올 때 제가 이 업종 섹터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오고 이렇게 큰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나왔죠. 자, 그리고 얘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전기전자 업종 차트하고 좀 다르죠. 전고점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가 나왔다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이 됐는데 역시나 이제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시장 충격이 왔고 얘도 이제 시장 충격에 벗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얘도 이렇게 기나긴 아래권에서의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한 이 돌파된 고점에 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는 제가 이 주식으로도 설명드린 영상이 있지만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이라는 곳에 이 업종 차트가 딱 일치를 하는 자리가 왔습니다. 또 얘도 마찬가지로 추세 우상향하는 121선 조정 자리에 와 있고요. 61선은 지지를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돌파된 전고점 라인,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인 지지 라인으로 바뀐 구간, 돌파되고 지지 라인으로 바뀐 지지 구간, 또 추세 우상향하는 121선 추세선에 닿는 조정 첫 자리.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겹치는 구간이고 또 시장에 충격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충분히 리바운드를 준비해야 되는 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조금씩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저도 오늘도 일부 종목군들을 조금 포트에 좀 담아서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관련된 업종 섹터에서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많은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종목들은 분석을 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삼성전자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삼성전자를 보면 자, 업종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죠. 얘도 이 아래권에서의 이 기나긴 횡보 기간을 지나서 돌파를 한 이후 이렇게 추세 우상향을 만들었죠. 자, 얘는 아직 121선 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업종보다도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선도하는 이 주도 종목이라는 거는 이제 이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 우상향하는 하단선을 얘는 완전히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보다도 강한 게 사실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그리고 얘도 이 전고점 라인까지 왔죠. 근데 얘는 업종 차트는 이 자리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아래 구간에서의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한 돌파된 고점 라인까지 떨어져 있는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 위에 한번 파동을 주고서 그 위에 전고점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급 주체가 외국인에서 최근에 이제 이 개인이 그 수급들을 다 받아내면서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오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수급으로 좀 바뀐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누적적으로 따지면 외국인의 수급이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얘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아주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공유한 영상 중에 이제 투매에 관련된 매매를 하는 영상들이 꽤 있잖아요. 자, 이거를 차트를 한번 뒤집어서 볼게요. 자, 이게 삼성전자를 차트를 뒤집어서 본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차트는 뭔가요?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 차트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얘가 아래 구간에서 쌍바닥을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무너진 저점 라인이 되겠죠. 이 자리는. 그죠? 지지받던 자리가 여기서 이제 무너진 저점 라인이 된 거죠. 그러면 쌍바닥을 그리고 여기 이제 반등이 왔어요. 그럼 이 무너진 저점 라인에서 저는 대부분 물량을 이곳에서 정리를 하잖아요. 왜? 여기서 이렇게 머리 맞고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저항을 받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항을 받는 자리가 된다라는 건데 다시 차트를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자, 그럼 뭡니까 여기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이런 자리가 바로 매수하면 유리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업종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자, 현재 반도체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 차트를 뒤집어 보면 이 자리는 뭔가요? 상승 줬다가 횡보하던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툭 이탈이 나오니까 투매가 떨어진 거죠, 일로. 투매가 떨어졌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무너진 저점 라인은 뭡니까?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겠죠. 수익 실현을. 다시 차트를 뒤집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뭡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시장을 선도했던 반도체 업종의 시장 대표주들, 대장주로 움직였던 놈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그 두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의 돌림으로 인해서 리바운드가 나온다면 이 강하게 리바운드가 나올 반등이 나올 그 구간을 수익으로 충분히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월요일 날 물론 시장이 좀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월요일 날도 분할 매수 대응으로 각각의 업종 섹터에서 가장 강했던 대장주급들, 그 종목들을 노려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세가 우상향하는 과정에서의 급락은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내용이 오늘 좀 이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이게 정부 추경 대책 규모인데요.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강한 충격이 왔기 때문에 소비 침체라든가 기업들의 이 충격들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도 이제 급하게 이제 추경을 발표를 했죠. 대략 한 26조 정도 규모가 예상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 한 4조 원 정도가 이제 방역 대응, 지자체 예비비, 뭐 공항상료 감면, 소상공인 등 정책 금융, 신규 공급, LCC 대상 운영 자금 융자 등등에 쓰이고요. 2차는 행정부에서 7조 원 규모 5대 소비 쿠폰. 이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요거는 좀 검색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족 돌봄 휴가 긴급 재정 지원하고요. 이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50%를 깎아주면 그 깎아준 50%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용차
개별 서비스에 이제 인하해 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공공금융기관에서 이제 9조 원 정도 이 대출을 굉장히 이제 저금리로 해준다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 공공기관 투자 확대,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3차로는 이제 대략 6조 정도인데 요거는 딱 얼마라고는 말은 하진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지역사회 전파 등에 대한 이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6조 원 규모 정도 이제 추경을 지금 확정을 지은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또 이 야당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게 3월 초에 바로 이제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의 투심과 또 외국인의 이 수급에서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고 약간의 매수세로만 돌려준다면 충분히 강하게 반등이 한 차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자,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구간이긴 하지만 항상 시장은 이런 고통의 극에 달했을 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과거의 차트들을 한번 돌려보시고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이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 보신다면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좋은 시간 또 올 겁니다. 그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로 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